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지은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25살 아직 젊다고 하지만 벌써 꿈을 포기한 지 2년이나 지났습니다. 좁은 원룸 한켠에 놓인 작은 책상 위 서랍 깊숙이 묻혀 있는 요리학원 수료증을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숫자와 씨름하는 하루가 시작이구나. 회계사무소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자신의 일상처럼 반복되고 단조로워 보였죠. 한때는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월세와 생활비 걱정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사무소에 도착한 이지은은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들과 마주했습니다. 매출, 비용, 세금, 끝없이 이어지는 계산들이 그녀의 하루를 지배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래? 동료 수정이 물었지만 이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달 용돈을 계산해 보니 치킨 한 마리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아, 집에서 라면 먹을게.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온 이지은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달걀 2개와 라면 몇 개가 전부였죠. 한때는 이런 재료로도 근사한 요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라면에 달걀 하나 풀어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물을 끓이며 창문을 바라본 이지은의 눈에 복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할아버지 한 분이 보였습니다. 김태호 할아버지였어요. 이 건물에서 몇 달째 마주치곤 했지만 제대로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죠.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도 작고 복도에서 만날 때면 늘 조용하고 쓸쓸해 보이셨거든요. 이지은은 문득 할아버지도 자신처럼 외로운 저녁을 보내고 계실지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이지은은 김태호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깔끔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계셨는데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지은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놀란 듯 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옆집에 사는 아가씨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에요. 몇 달 전부터 여기 살고 있어요. 나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첫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마치 이지은 자신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사무소에서 일하던 이지은은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저녁은 제대로 드시는지 말동무는 있으신지 걱정이 되었어요. 자신도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더 연세 드신 할아버지는 얼마나 쓸쓸하실까 싶었거든요. 퇴근길에 이지은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할아버지께 조금 더 관심을 보여드리자고 말이에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으로서 그리고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주말 아침 이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독 따뜻해 보였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김태호 할아버지 생각이 났죠. 혼자 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친할아버지는 이지은이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할머니를 도우며 이것저것 배우는 이지은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곤 했죠. 우리 지은이는 손맛이 있어. 나중에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야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꿈도 포기한 채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혼자서 뭘 드실까? 이지은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장을 봤던 재료들이 남아 있었어요. 감자, 당근, 양파, 그리고 작은 고기 팩 하나.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부엌에 선 이지은은 마치 예전의 자신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감자를 깎고 당근을 썰고 양파를 다지는 손놀림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요리학원에서 배웠던 기본기들이 몸에 배어 있었나 봅니다. 김치찌개에 감자조림, 그리고 나물 몇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이지은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는 돼지고기와 함께 푹 끓여서 깊은 맛이 우러나게 했고, 감자조림은 간장과 설탕의 비율을 맞춰가며 윤기나게 졸였죠.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나물도 정갈하게 무쳐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이지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숫자와 씨름하던 회계사무소에서의 스트레스가 마치 증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바로 자신이 그리워했던 시간이었죠. 점심시간 즈음, 이지은은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할아버지 댁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괜히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이지은이에요.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김태호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죠. 평상복 차림이었는데도 어딘지 품위가 느껴지는 분이셨어요. 아, 지은이구나. 웬일이니?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음식을 좀 만들었거든요. 함께 드시면 어떨까 해서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고마워라. 어서 들어와. 할아버지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작은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죠. 와, 이게 뭐니? 냄새가 정말 좋구나. 할아버지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드셨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정말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가 있지? 할아버지의 칭찬에 이지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요리에 대한 칭찬이었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감자조림도 정말 맛있어. 간이 딱 맞고 윤기도 이렇게 좋고. 지은이는 요리를 어디서 배웠니? 요리학원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해요. 아, 그래. 그런데 이런 실력이면 요리사가 되어도 될 텐데. 할아버지의 말에 이지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실의 벽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이었거든요. 생계 때문에. 요리만으로는 당장 살기가 어려워서요. 할아버지는 이지은의 표정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듯 했어요. 그래도 이런 재능을 버리기엔 아깝구나.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건데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더라.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이지은은 요리학원에서의 추억들을 얘기했죠.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누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요? 다른 음식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야 고맙지.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지은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요리의 즐거움과 삶의 보람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이지은은 다음에 할아버지께 해드릴 요리를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꺼져가던 꿈의 불씨가 다시 살짝 타오르기 시작했죠.
첫 번째 토요일 저녁 이후로 이지은과 김태호 할아버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이지은은 평일 내내 어떤 요리를 해드릴지 고민하곤 했어요. 회계사무소에서 지루한 숫자들과 씨름하던 시간들도 이제는 새로운 레시피를 떠올리는 즐거운 상상으로 채워졌죠. 두 번째 토요일에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지은은 된장을 직접 우려내어 깊고 진한 맛을 냈고, 불고기는 배와 양파를 갈아 넣어 고기를 부드럽게 재워두었어요. 요리학원에서 배웠던 기법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끝에서 예전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죠. 지은아, 이 된장찌개 맛이 정말 깊구나.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니? 할아버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지은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요리를 이렇게 진심으로 맛있어 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된장을 오래 끓여서 잡내를 빼고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를 썼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맛이 달라져요. 아,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구나.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할아버지의 칭찬에 이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라는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현실에 치여 살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세 번째 토요일에는 좀 더 도전적인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손으로 직접 빚은 만두까지. 평일 내내 퇴근 후 조금씩 준비 작업을 했어요. 만두피도 직접 반죽해서 얇게 밀고 소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이건 정말 대단하구나. 만두까지 직접 빚었다고? 할아버지는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피가 이렇게 쫄깃하고 속은 또 이렇게 맛있고, 지은이 이 정도면 어떤 유명한 식당에 내놔도 손색이 없겠어.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셨습니다. 이지은이 만든 음식을 하나하나 꼼꼼히 맛보시며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조리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할아버지, 혹시 요리에 관심이 많으세요? 젊었을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거든. 그런데 지은이 요리는 정말 특별해.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어. 할아버지의 말에 이지은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다는 말이 특히 와 닿았어요. 요리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네 번째 토요일부터는 할아버지도 이지은의 요리 시간에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이지은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지은이야, 볶을 때 불 조절이 정말 중요한데 넌 그걸 타고났구나. 보통 사람들은 불을 너무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해서 맛을 망치는데 넌 딱 적절하게 조절하네. 할아버지께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요리사로 다시 도전해 볼 만할까요? 이지은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이었어요. 당연하지. 아니, 당연한 게 아니라 꼭 해야 해. 이런 재능을 그냥 묻어두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이지은은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당장 생활해야 하는데.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포기하지만 마. 좋은 기회는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 다섯 번째 토요일 저녁 할아버지는 이지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나도 젊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포기했던 적이 있어.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
어떤 일이셨어요? 음식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지금은 다 옛날 이야기지. 중요한 건 지은이 너야. 넌 아직 젊고 이런 재능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 그날 밤 이지은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어 봤습니다. 할아버지도 과거에 포기했던 꿈이 있으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걸 후회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 할아버지가 자신에게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여섯 번째 토요일에는 할아버지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은아, 다음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수 있을까?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잡채인데. 물론이에요. 어떤 맛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들려주시며 잡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당면의 굵기부터 야채의 종류, 양념의 비율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셨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 이지은은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꿈을 포기했다는 죄책감,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자책감들이 할아버지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역시 이지은과의 시간을 통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계시는 것 같았죠. 월요일 아침, 이지은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잡채가 생각보다 잘 되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맛이 난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던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이지은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복도 밖이 뭔가 소란스러웠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이 동네에서 웬 소음이 들려왔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지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건물 앞 좁은 골목길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까만색 세단들이 마치 무슨 중요한 행사라도 있는 것처럼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지은은 당황스러워하며 차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 외제차들이었어요. 번호판도 깔끔하고 차량 관리도 완벽해 보였죠. 이런 차들이 이 평범한 주택가에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서너 명 보였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소 이 동네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여기 맞나요? 한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네, 확실합니다. 이 주소가 맞아요. 다른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뭔가 중요한 서류 같아 보였어요. 이지은은 호기심이 생겨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출근길이니까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들린 말에 이지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이 평범한 동네에 회장님이 살고 계신다는 건가요? 벌써 1년째인데 연락이 안 되시니까 정말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항상 약속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정장 입은 남성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지은은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찾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동네에 온 건지. 그때 한 남성이 이지은이 사는 건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더니 건물 입구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 건물이 맞나요? 네, 주소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여기가 맞습니다. 이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사는 건물을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 건물에는 평범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데 회장님이라고 할 만한 분은 없었거든요. 남성들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은도 뒤따라 들어가며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향한 곳은 김태호 할아버지가 사시는 2층이었습니다. 설마, 이지은의 머릿속에 믿기 힘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김태호 할아버지가 그들이 찾는 회장님이라는 건가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평범하게 혼자 사시는 동네 어르신이었거든요. 남성들이 할아버지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며 기다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김태호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죠. 그 순간 이지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장 입은 남성들이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거든요. 마치 아주 중요한 분을 대하는 것처럼 공손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셔서 어떻게 된 건지. 남성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김태호 할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이지은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매주 토요일마다 요리를 해드리던 김태호 할아버지가 정말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라는 건가요? 믿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는 남성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성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서 서로 무언가를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내일 다시 와보죠. 네, 그래야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괜찮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이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김태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이런 평범한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건지, 그리고 자신에게는 왜 그런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신 건지 궁금했어요. 남성들이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지은은 출근길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김태호 할아버지 생각만 할 것 같았거든요. 과연 할아버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이지은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자꾸 아침에 본 광경이 떠올랐어요. 정장 입은 남성들이 할아버지께 깍듯이 인사하던 모습,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오후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던 이지은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아침에 할아버지 집 앞에서 봤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죠. 혹시 이지은 씨 계신가요?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지은은 당황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저인데요. 어떤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호 그룹 상무 박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김영애 씨로 회장님의 조카분이세요. 박민수 상무의 소개에 이지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태호 그룹이라는 회사 이름도 처음 들었고 김태호 할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왜 자신을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김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혹시 김태호 회장님과 아시는 사이인가요? 김태호 할아버지요? 네,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서 가끔 뵙곤 해요. 이지은의 대답에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답을 드디어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다행입니다. 회장님께서 1년 넘게 연락을 끊으시고 계셔서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박민수 상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1년 넘게요? 그런데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지은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영희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지은 씨께서는 아마 모르실 텐데 김태호 회장님은 태호그룹의 창업주세요. 국내 최대 외식업체 그룹 중 하나거든요. 외식업체 그룹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식업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전국에 있는 유명한 음식점들, 호텔,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운영하는 큰 회사예요. 아마 이지은 씨도 모르게 저희 그룹 계열사 음식점을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박민수 상무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젊을 때부터 음식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작은 식당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태호 그룹까지 키우신 분이죠. 이지은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매주 토요일마다 요리를 해드렸던 김태호 할아버지가 요식업계의 거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연락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김영희 씨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하셨어요. 가까웠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배신하고 진심이 아닌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회장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으셨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회사 일에서 점점 손을 떼시고 작년부터는 아예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시고 계세요. 박민수 상무의 말에 이지은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해 보이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지은 씨를 찾아온 이유는 회장님께서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서예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지시고 가끔 웃음소리도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지은 씨께서 회장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서요. 두 사람의 질문에 이지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소중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드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던 시간들 말이죠. 저는 그냥 가끔 요리를 해드렸을 뿐이에요. 요리를요? 김영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주말에 가끔 반찬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게 전부예요. 회장님께서 요리를 정말 좋아하세요. 젊을 때부터 직접 음식을 만드시기도 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박민수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음식에 대한 관심도 잃으셨었는데 이지은 씨 덕분에 다시 활기를 되찾으신 것 같아요. 이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요리를 통해 기뻐하셨다는 게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씀을 안 하신 걸까요?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회장님께서는 순수하게 대해주는 이지은 씨가 고마우셨을 거예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챙겨주시니까요. 김영희 씨의 말에 이지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속임을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저희가 부탁이 있어요. 회장님께서 이지은 씨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회장님이 다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두 사람의 간절한 부탁에 이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소중했던 시간들이 갑자기 가짜처럼 느껴졌거든요.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이지은의 대답에 두 사람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지은은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창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에 계신 분이 정말 요식업계의 거물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대했는데 할아버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부터 이지은은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까봐 조심스럽게 다니고 토요일이 되어도 요리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리웠지만 배신감과 상처가 더 컸거든요. 이지은이 할아버지를 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토요일마다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사라지자 집안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할아버지와 마주칠까봐 조심스럽게 다니느라 마음도 편하지 않았죠. 화요일 저녁 이지은이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뒤돌아보니 김태호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시고 표정도 어둠에 가려져 있었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이지은의 마음이 아파왔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 때문에 선뜻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지은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환한 미소를 짓지 못하겠더라고요. 지은아,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해야 할 대화였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니 예전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해.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걸 안 것 같구나. 박민수나 영희가 찾아갔지? 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이지은의 목소리에도 상처받은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었어. 모든 사람이 내 돈과 지위만 보더라. 진짜 나라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았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작은 식당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공하면 할수록 진짜 사람들은 내 곁에서 사라졌어.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게 되더라고. 이지은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던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2년 전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한테 큰 배신을 당했어. 30년 넘게 믿고 지냈던 사업 파트너였는데 결국 돈 때문에 등을 돌리더라고. 그때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으로 와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고 싶었거든. 더 이상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이나 계산적인 친절을 받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지은이를 만났지. 너만이 나를 그냥 할아버지로 봐줬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 음식을 가져다 줬을 때 할아버지는 정말 놀랐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이웃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와준 거잖아. 이지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내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서 할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 단지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 때문이었지.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거든. 할아버지. 지은아, 할아버지는 2년 동안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아무것도 맛있지 않고 아무것도 재미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기분이었지. 그런데 내가 와서 요리해주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할아버지는 이지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해준 음식엔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 그게 나를 살렸다고. 정말이야. 하지만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이지은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지은아. 할아버지는 너한테만큼은 진짜 모습을 보여줬어. 회장이 아닌 그냥 외로운 할아버지로 말이야. 그게 내 진짜 모습이거든. 할아버지의 말에 이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회장이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다르게 봤을 거야. 조심스러워하고 계산하고 부담스러워했을 거라고. 이지은은 할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큰 회사 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내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전처럼 가끔 와서 맛있는 음식 해주고 함께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할아버지를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봐준다면 말이야.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이지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던 할아버지가 자신에게서 찾은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였던 거죠. 할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너무 섭섭해서 피했는데. 아니야, 지은아.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너마저 떠날까봐 무서웠거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정말 그리웠어요. 토요일마다 요리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설렜는데, 그럼 이번 토요일에도 와줄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었거든. 네, 이번엔 특별한 요리를 해드릴게요. 이지은의 환한 미소에 할아버지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풀리면서 예전보다 더 깊은 신뢰가 생겨났어요. 이제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었죠. 진실을 나눈 후 첫 번째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지은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어요.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죠.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이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태호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셨어요. 우리 지은이가 왔구나. 어서 들어와. 식탁에 앉은 할아버지는 이지은이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감탄했습니다. 갈치조림, 도토리 묵무침, 그리고 손으로 직접 빚은 고기만두까지 모든 요리에서 정성이 느껴졌어요. 와, 이번엔 정말 대단하네. 갈치조림 냄새가 어떻게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지? 할아버지가 갈치조림을 한 젓가락 드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셨습니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야.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나는구나. 정말요?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이지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갈치조림을 참 잘하셨거든. 가난했지만 명절 때면 꼭 갈치를 사서 이렇게 조려주셨지. 그때가 1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나중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에게 어릴 때의 그 따뜻한 기억을 전해주고 싶었거든. 이지은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자신처럼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할아버지도 요리를 좋아하셨군요. 그럼 젊을 때는 직접 주방에 서서 요리하기도 했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면 밤새도록 연구하곤 했지.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서 점점 숫자와 계약서만 보게 되더라고. 정작 중요한 음식의 맛과 마음은 잃어버린 채 말이야.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어. 무엇인가요? 회사로 돌아가기로 했어. 이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신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너 때문이야, 지은아.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몇 개월 동안 너와 함께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세상을 등지고 혼자 숨어 있는 게 해결책이 아니더라고.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 세상에 돌려주고 싶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너처럼 요리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거든. 이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요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젊은 요리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너무 이익만 추구했던 것 같아. 이제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고 싶거든. 이지은은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지쳐 은둔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은아, 할아버지가 이지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내가 가진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야.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니야, 넌 이미 충분해. 할아버지가 보장할게. 너의 요리 실력과 정성이라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지은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줄래? 내가 원하는 형태로 요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게. 정말 그래도 될까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꿈꿔왔던 기회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당연하지.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토요일마다 할아버지한테 맛있는 요리 해주기.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네, 당연히 그럴게요. 이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할아버지가 회사로 돌아가면 바빠질 텐데. 그래도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넌 여전히 내 소중한 이웃이고 내가 가장 아끼는 손녀 같은 존재거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이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외로운 할아버지와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어요. 서로 고마워하자.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준 거니까. 그날 밤 이지은은 설렘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포기했던 꿈이 다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죠. 1년이 흘렀습니다. 파리의 작은 요리학교에서 막 돌아온 이지은은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의 공기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거든요. 가방 속에는 프랑스에서 배운 새로운 기법들과 레시피들이 가득했고 마음속에는 꿈을 향한 확신이 차 있었죠. 공항에는 김태호 할아버지와 박민수 상무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회사로 복귀하신 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신 모습이었죠. 우리 지은이가 돌아왔구나. 파리에서 많이 배웠지?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이지은을 맞아주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 집으로 와. 파리에서 배운 요리 하나 해줄 수 있지? 당연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지은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회계사무소에서 숫자와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자신이 이제는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수학을 마치고 돌아온 셰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 집에서 이지은은 파리에서 배운 코크 오뱅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전통 방식대로 닭고기를 적포도주에 푹 끓여낸 요리였어요. 거기에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변화를 주었죠. 와, 이게 뭐니? 냄새가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가 감탄하시며 한 입 드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레벨이야. 지은아, 넌 정말 프로가 됐구나. 할아버지의 칭찬에 이지은은 뿌듯했습니다. 파리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신진 셰프 육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그거 말이야. 지은이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거야.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 박민수 상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새로운 건물 1층에 레스토랑 공간을 마련해 뒀어요. 지은 씨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당연하지.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요리사 지망생들을 멘토링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건 제가 더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이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석 달 후 뿌띠 봉베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작은 행복이라는 뜻이었어요. 이지은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레스토랑은 아담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고 오픈 키친으로 되어 있어서 요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오픈 첫날, 김태호 할아버지는 첫 번째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신 모습이 마치 예전 동네 할아버지 같았어요. 자, 우리 지은이가 만든 특별 메뉴 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주문하셨습니다. 이지은이 내온 요리는 한국적인 재료로 만든 프렌치 퓨전 요리였습니다. 한우갈비를 적포도주에 졸여낸 갈비찜과 인삼을 넣은 크림 스프, 그리고 전통나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샐러드까지. 이게 정말 우리 지은이가 만든 거야? 할아버지가 감탄하시며 드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래, 이 맛이야. 기술만이 아니라 정성이 느껴져.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 되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셔서 이지은이 새로 개발한 요리를 맛보시곤 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할아버지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자랑하시곤 했습니다.
마치 진짜 할아버지가 손녀를 자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레스토랑이 안정되자 이지은은 약속대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꿈을 포기할 뻔했던 젊은 요리사 지망생들을 모집해서 무료로 요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수강생은 20살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요리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아이였어요. 누나, 정말 제가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지훈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포기할 뻔했지만 기회를 만나서 여기까지 왔잖아. 넌 더 젊고 열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 이지은은 자신이 할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격려를 그대로 지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수강생은 30살의 최미영이었어요. 결혼 후 꿈을 포기했다가 다시 도전하려는 주부였죠. 저 같은 나이에도 늦지 않을까요? 전혀요. 꿈에는 나이가 없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지은은 미영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석 달 후 지훈과 미영을 포함한 첫 번째 기수 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작은 졸업식을 레스토랑에서 열었어요. 김태호 할아버지도 참석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료생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시며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도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에 수료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이지은과 할아버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다 뿌듯하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모든 건 내 노력이야. 할아버지는 그냥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던 이지은과 외로움에 지쳐 세상을 등지고 살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죠. 할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그럼 지은이 덕분에 할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선순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말이야.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새로운 수강생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의 꿈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